발표를 러시아의 그 인스티튜트 오브 오게닉 케미스트리에 있는 프로페서 레오니드 쿠스토프가 하게 되어 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분이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 연구소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적이 주요 그 목적이 수소 저장기를 새로운 수소 저장 매체를 개발하고 이것을 설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커머셜 스케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을 라이선스 하고 그래서 상호 호혜적으로 타 기관 나라 이렇게 협력하는 걸 이렇게 그래서 이 기관과 MOU를 맺은 이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소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하는 주로 이제 수소는 되게 연료전지에 사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수저장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캐타르시스 그 다음에 이 메테리얼의 나우 메테리얼 이렇게 상호 이 시스템과 물려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스스로 검토하고 개발합니다. 오늘은 대개 수소 저장 메테리얼의 개발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분야는 활용 분야는 연료전지차 자동차이고 그 다음에 다른 대형 이동 기기 동력 택배라든지 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머전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이머전시 에너지 시스템은 지금 케미칼 플란트에서 되게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터블 디바이스의 파워 그 다음에 이 모빌 휴대용 발전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정치형 발전 그 다음에 이 안전한 케미칼 플란트의 또는 재련 분야의 수소 이용하기 위한 스토리 시스템 분야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는 팀이 앞으로 해야 할 분야는 그래서 프로톤 익스체인지 메테리얼 그래서 요거 연료 전지를 위한 그의 개발 그 다음에 이것의 소위 CO라든지 CO가 상당히 플라티늄 충매에 이것들의 상당히 취약한데 좀 그거를 강화시키는 물질 그다음에 물론 솔리드 옥사이드 퓨처를 제어하고 다른 연료 전지는 고온 전지니까 그 다음에 하이드로전을 정제하고 혼합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양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제하고 고순도의 수소를 만드는 분야 그 다음에 소위 생산 수소의 생산은 아모니아, 메탄올, 기타 내수가스나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올을 디컴포지션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죠. 연료전지의 문제점이 뭔가
그것은 소위 우리 촉매로 되게 이런 기금속을 쓰는데 전극으로 카본 이걸 쓰는데 이게 메탈을 어떻게 디스포즈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이 고가의 기금속을 로딩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안전화시키고 거기를 좋게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위 팸, 프로토닉 컨덕팅 포리머를 생산하는 것, 그거는 열에 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가 프로톤의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기 좋게 필름 만드는 게 쉬워야 되겠고, 이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젠 스토리지 매트리얼은 용량이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징하고 로딩하고 이 사용 디하이드로제네이션 할 때 사용 온도가 좀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로딩도 하고 언로딩 할 수 있는 그런 게 퓨셀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는 소위 퓨얼셀을 위한 퓨얼셀에 쓸 햄을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소위 플라티늄이나 CO의 프로를 엘렉트로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믹샤 이거로부터 정지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위 이것을 프로덕션하는 거. 저장 매체의 바람직한 것은 실제 에너지 덴시티가 많이 저장해야 된다. 단위 무게가. 그리고 이게 파워 덴시티 단위 시간에 푸득 이렇게 디하이드레이션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이드레이션하고 디하이드로제네이션 시키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율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안전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수소 저장 매체로서는 이 액체 수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압축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이 리버시블 메탈 하이드라이드입니다. 소디움 보로 하이드레이트. 그 다음에 메탈 하이드라이드, 리버시블, 인트 메탈 라이트, 소위 AB5 나오고, 마그네슘 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카본 나노축, 조금 전에 분이 발표하십니다. 그 합착의 양이죠. 그 다음에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 모스.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소위 아로매틱 모레큘에 리버시블하게 하이드로제네이션하고 디하이드로제네이션함으로써 수소를 저장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중에는 이 밀레니엄 컴퍼니 미국에 이 사람들이 소디움 보로하이드레이트를 쓰는 시스템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저장량이 5%. 근데 이게 리버시블 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웨이스트가 많다는. 몇 가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의 제일 좋다는, 제일 효율 높은 거를 몇 개 얘기해놨습니다. 메탈 하이드라이드로, 인트 메탈 라이드로서는 리버시블한 마그네슘
나이트라이드 엘로이 시스템이 5%까지 약 300도 ST 그런 디스옵션 옵션 사이클을 가지고 카본 나노 튜브나 또 프로그램 이것은 뭐 이게 3, 4% 근데 이게 발표된 걸 보면 뭐 30%, 어떤 30%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재현성이 없습니다.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메탈 오게닉 프레임 이것은 1.5%.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징크 옥사이드 크러스타에다가 벤젠 디카보네이트 이런 것에 압력별 수소 저장 공량 이게 맥시멈 2.5%. 제안하는 사업은 이 컴포지트 개발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게 아로매틱 여러 종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중결합이 여기 있는데 수소를 넣어서 세츄레이션 된 이중결합이 없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장이 되고 반대로 하면은 수소 탈착이 됩니다. 이것의 어드밴티지 이점으로는 7, 8% DOE의 목표가 아마 6.3%가 있는데 여기 9%까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값이 아주 싸다는 겁니다. 보통 지금 언급된 10분의 1, 5분의 1 정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알려진 여러 가지 이게 메탈 하이드라이드나 또는 일거식을 하이드라이드 나눠주고 이것의 보다 이 라이터가 이제 저장량이 비해서 그다음에 완전하게 리저너블스 할 수 있고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테스트한 거는 54일 것까지는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뭐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징 타임, 스토링 저장 시간이 15분 그리고 차징 압력이 뭐 50 같은 좀 납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시스템 1, 2, 3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 3는 보면은 이 수소 넣을 때 컨디션, 압력, 온도, 압력도 좀 낮고요, 온도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이게 50% 또는 100% 차징할 때 그때 걸리는 30분, 50분, 그 다음에 릴리즈 하자마 온도로 가야 되는데 그게 180도까지 맞출 수 있다. 이게 릴리즈 타임도 50%, 100%의 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캐파시티 단위 무게당 수소의 캐파시티가 7.7% 지금 알려진 앞에 언급한 여러 가지 메티리얼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카본 나노튜브가 어떻고 그리고 R은 이게 까지 4.2%까지 이게 장점이라 반면에 압력을 높여야 되겠고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아주 낮춰야 됩니다. 재현성이 좀 떨어지고 메탈 하이드라이드 소위 리버시블 하이드라이드는 지금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수소 릴리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되고 역시 비싸고 무겁고 또 이게 오래 자꾸 리사이클 시키면은 이게 파우더가 돼가지고 떨어집니다. 리버셜 항공을 자꾸 생깁니다. 이게 맥시멈 3.5%. 그다음에 오게닉 메탈 오게닉 프레임. 요거는 보면은 포화 보름이 아주 좋지만은 좋다는 게 장점이 있고, 수소 릴리즈 컨트롤 가능하고.
역시 비싸고 또 지금 현재 마케팅이 없다는 게, 그 다음에 2%까지 제작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디하이드레이션하고 하이드로제네이션, 디하이드레이션. 이것은 이제 값이 싸다는 게 장점이 있고, 그 로딩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그 마켓에 그 컴포넌트 좀 어베일을 하고, 그 80%까지, 9%, 10%까지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온도를 뭐 낮출 필요도 없고, 물론 수소 릴리즈를 컨트롤할 수 있고, 압력은 20압 했던 이 단점으로는 온도가 높다는 겁니다. 릴리즈 할 때. 이거는 계속해서 하면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의 수소의 순도와 이 스토리지 하는 에너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보면은 리퀴드 수소는 전체 100%가 수소겠죠. 물론 컴프레스드 수소도 60%, 메탈 하이드라이드는 2.3%씩까지. 지금 우리가 그 중에 이게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그 페닐이 7.5%. 그 다음에 이게 소위 요거는 단위 부피당 수 저장량입니다. 저장량은 뭐 크진 않지만 이 원체가 가볍기 때문에 에너지 차지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리퀴드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에너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컴프레스도 마찬가지. 메탈 하이드라이드 이거는 좀 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하고 있는 연구 계획은 호모지니스한 히테로지니스하고 호모지니스한 그 컴포지트 하이드로젠 매트리얼을 개발하고, 그거는 이제 포화 볼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사실 카운 매트리얼에다가 기금속 같은 놈이나 플라톤 그런 소위 이런 것을 하나 쓴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오가닉 매트리얼, 아로매틱하고 언세츄레이티드 오리건 마르스가 이게 개발합니다. 이게 이 스토리지 매트리얼 개발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단계,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소 매트리얼, 저장 매트리얼이 이 CO, CO2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ppm까지는 뭐 이것들의 농도 안전한 그런 토론할 수 있는 불이산.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우리가 이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듐 멤브레인 또는 파라듐 베이지 멤브레인을 그 다음에 이 지금 언급한 그거에 무슨 실험 결과를 좀 보여주면 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로헥산 디하이드레이션 하면은 이게 톨루엔 되죠. 그 보면은 페달리스트는 이걸 썼습니다. 이게 그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2.5 기가헤르츠 프리퀀시 마이크로웨이브를 썼을 때 그 온도에서의 그 벤젠으로 들어간 벤젠 1기가 그냥 없을 때보다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 똑같은 시스템에서 마이크로웨이브의 그 파워를 높이면 이건 높은 겁니다. 굉장히 이게 빨리 릴리즈하고 이게 소위 세츄레이션 돼서 아까 얘기한 하이드로카본, 하이드로카본 있습니다. 지금
슈퍼 그 하이드로 페닐 이걸 디하이드레이션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시험 결과 25g의 그 페닐을 5% 그 페다리스트를 넣고 마이크로웨이션 100분 동안 했을 때의 그 파워는 이 정도고, 결과는 50% 하이드로젠이면 180도에서 40분, 100% 하이드로젠 100분, 토탈 캐파시티가 10.05 결과를 이런 조건에서 실험해서 이런 결과를 3단계 연구는 지금 소위 이것의 기존의 컨벤셔널한 것들과 비교해서 컴퓨터 어데니치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 이 스토리지 컴포넌트를 디자인하고 그래서 개발하는 거고, 탱커 쓰레기가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을. 그 다음에 이게 하이드레이션하고 디하이드레이션 할 때 열이 나고 열을 줘야 되는데, 그 열을 어떻게 잘 매니징해서 시스템을 하는데 외부의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걸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단계의 계획은 100리터짜리 100리터 하이드로젠을 7.5% 웨이트로 200대 리리즈할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커머셜화 시키려고 첫번 타겟, 컨스테이지 타겟만 말씀드리면 페달리스트와 스로지 매티리얼하고 그 유닛 시스템 그의 그 목표 타겟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하면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페달리스트를 좀 선정해서 싸고 효율있게 만들자. 두 번째는 포러스 포리머 매티리얼을 개발하자. 하이드로젠 받을 수 있는. 엔캡슐레이션 시켜서 포리머 매티리얼을 포화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모겐이나 카본. 그 다음에 이 온도를 디하이드로지네이션 온도를 좀 180도까지 낮춰보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리사이클 시스템 지금까지는 50사이클까지 이거를 100사이클 이상으로 50사이클을 해서 뭐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시간이 많이 못했어요. 어프로치 방법은 핀사, 이리디움 컴플렉스. 핀사는 하나의 바구니처럼 집게처럼 컴플렉스를 보호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컴플렉스가 이게 디하이드레이션하고 하이드레이션 할 때 링이 끊어지고 작게 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소위 논 이퀴리brium 비평형 상태의 오퍼레이션을 해서 평상태가 되면 이게 저장하고 디하이드레이션 속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거에 신경을 써요. 이 포스트 프로세스란 말은 하이드레이션 디하이드레이션, 하이드로지네이션 디하이드레이션. 그 다음에 이것을 컴바인이라고 그러고 멤버를 써라. 그 다음에 우리 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엔캡슐레이션 하는 거죠. 이리듐 핀사 컴플렉스. 그 다음에 온도가 좀 이거의 장점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보면은
장점, 컴비네이션, 스토리지 매트리얼하고 캐탈리스트하고 컴비네이션, 마이크로웨이브 액티베이션하고 캐탈리스트. 그 다음에 소위 인트 메탈 하이드라이드 이와 컴비네이션하는 거. 요것을 촉매로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포화를 아주 크게 만드는 문제. 대상 물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칼린, 데칼린, 벤젠, 트로펜일. 이게 수소 최대 저장 용량을. 이제 다음 이게 리액터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문제점이 뭔가? 보면은 이게 상당히 디퓨전이 아주 낮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믹싱도 하고 스토링. 그다음에 이것을 힛 밸런스,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드로지네이션, 힛 밸런스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게 점도가 높습니다. 이제는 온전 온도에서 그걸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다음에 디자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액티베이션을 하는데 디퓨전을 좋게 하고 빨리 디하이드레이션, 하이드레이션 에너지를 적게 들고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소위 이퀄리브리엄 평형을 이동시켜서 이게 반응물 중에 이 하이드레이션 수소를 바깥으로 꺼내서 좀 이렇게 이동 시프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온도가 맞추고 역시 또 멤브레인 하나의 리액터로도 사용하고 캐탈리스트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두 개 콤비네이션 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버젯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위 회사가 컨트리뷰션 하는 거, 벤처펀드를 끌어들이는 거, 그 다음 내셔널 프로그램, 하이드로 에너지,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하이드로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지금 이후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먼트도 지금 요새 경제가 좋아져서 예산을 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